이번 주 총 금액은 65만 1,300원입니다. 이럴 거면 서점을 살걸. 살걸. 안녕하세요. 이럴 거면 서점을 살걸 34회 시작합니다. 여러분 5월입니다. 내일은 어린이날. 다들 두 분은 방송하시죠? 네. 네, 그럼요. 방송하시죠. 아니요. 저희는 예, 방송하죠. 네, 저는 이선하고요. 버벅거리는 분은 전 배태욱이고요. 저는 임광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리온입니다. 저 네. 계속 목소리가 안 좋으십니다. 리온 대표님은. 그래도 목은 안 아프다고 하시니까 네, 코로나는 아닌 걸로. 제발. 리온 대표님 이번 주에는 65만 1,300원에 쓰셨고요. 네. 지난주가 더 많았죠. 네, 그랬어요. 지난주가 더 많았고 65만 1,300원 총 37건 사셨습니다. 광현 PD가 소개해 주세요. 총 37권 중 7권만 선별해서 알려드립니다. 다비드 그로스만의 말 한마리가 술집에 들어왔다. 김희경의 이상한 정상가족, 자율적 개인과 열린 공동체를 그리며 질 볼트 테일러의 나를 알고 싶을 때 뇌과학을 공부합니다. 뇌가 멈춘 순간 삶이 시작되었다. 세라 크레스너스타인의 트라우마 클리너, 특수 현장을 청소하는 트라우마 생존자의 이야기. 카르스텐 두세의 명상살인. 마티 헤이즐턴의 호르몬 창가, 진화 심리학으로 풀어가는 호르몬 지능의 비밀. 옥타비아 버틀러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의 우화. 자, 여기서 몇 권 살펴볼 텐데요. 우선 다비드 그로스만의 말 한마리가 술집에 들어왔다. 정영목님이 옮기셨고요. 문학동네에서 2018년에 나왔습니다. 네. 이거 두 번째로 사신 책이죠? 네, 그렇습니다. 왜 또 사신 거예요? 이 책을. 아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었지만 그 정보라 작가가 부커상 이제 최종 후보에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부커상 수상했던 책들을 보다가 아. 이 책을 읽긴 읽었는데 너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이 사람의 문장을 내가 되게 좋아했다는 기억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서 읽어볼까 하고서 샀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산 책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다시 사신 거예요? 아니 이런 소설류는 그러니까 좀 절판될 확률이 낮은 소설류는 읽고 바로바로 주변에 주거든요. 아, 지인한테 선물하셔서. 네. 그래서 이 책은 아주 생생히 기억이 나요. 표지 그림부터 누구한테 줬는지 이런 건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내용이 막 가물가물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고 싶어서 샀어요. 이 책 찾아보니까 2017년 맨부커 인터내셔널 상을 받았던 작품이네요. 그리고 다비드 그로스만이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 맞아요. 작가시죠? 네. 그래서 그런 거에 작가시고? 대한 이제 블랙 코미디가 녹여져 있는 작품이에요, 이게. 알겠습니다. 말 한마리가 술집에 들어왔다. 이거 길지 않은 소설 맞죠? 네. 이거 안 보셨어요? 저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네. 보시고 저한테 터시면 되겠네요. 네. 좋아요. 그리고 또 한 권 더 보면 이상한 정상가족 김희경 님이 쓴 책인데 이 책 몇 년 전에 저 본 기억이 있거든요. 네. 이번에 또 개정 증보판으로 나왔나 봐요. 네. 근데 사실 그 조금 어떤 표현이라든가 그동안에 이제 달라진 통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정말 그 개정했다고는 하는데 그것 때문에 산 건 아니고 이 책도 한 5년은 됐을 거예요. 그때 나왔을 때 보고 좀 좋아서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선물하려고 샀어요, 이번에는. 2017년에 처음 나온 책이었고 저도 이 책 빌려서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동 인권에 대한 책이었죠. 맞아요. 우리나라 그 네. 아동 학대 문제도 네, 다뤘었고 뭐 입양에 대한 이야기도 이야기도 있었고 근데 뭐 그동안 5년 동안 있었던 변화들을 살피신 다음에 그런 변화들을 반영한 개정 증보판인가 봐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 책 괜찮은 책인 것 같아요. 잘 썼어요. 자료 조사도 되게 많이 했고. 지난주에 저희가 네. 커타루는 1인가 하고 소개했었잖아요.
그 문제 의식을 갖고 이 책으로 이어서. 넘어간다면은 그쵸. 꽤 좀 풍부한 독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이상한 정상 가족 제목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정상과 비정상의 범주가 어떤 것이냐라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서 보시면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도 좀 읽고 싶었거든요. 세라 크레스너스타인의 트라우마 클리너. 네, 네. 이 책은 혹시 뒤적거려 보셨나요? 이것도 되게 두꺼워요. 아, 그래서 작가 이름도 어렵게 생겼어. 좋다는 이야기를 이제 많이 듣고 저도 좀 관심이 가는 주제라서 샀는데 이 책은 아직 앞에만 읽었어요. 앞에만 읽으셨고 이 작가가 샌드라 펜커스트라는 여성을 취재를 했고 이 샌드라 펜커스트는 쉽게 말해 되게 특수한 청소 서비스를 맞아요. 운영을 합니다. 뭐 살인, 자살, 뭐 화재, 홍수 이런 우리가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이제 끔찍한 사건들 있죠. 네. 재앙이 휩쓸고 간 자리를 청소하는 업자인가 봐요. 또 이렇게 굉장히 찡한 그리고 찐한 이야기들이 왠지 펼쳐질 에세이인 거죠. 그렇죠. 네, 에세이예요. 에세이. 엄청난 취재력과 근성 또 대상에 대한 애정을 갖고 쓴 책인 것 같은데 대표님 이거 다 읽고 후기 꼭 남겨주세요. 네, 책과 함께 후기를 남길게요. 알겠습니다. 숙제 드렸습니다. 혹시 뭐 여러분은 또 궁금한 책 없으세요? 요 리스트 중에? 네. 아유, 물은 내가 잘못이다. 광현 PD는요? 저도 제가 여기서 골랐던 게 뭐죠? 광현 PD가 골랐던 책들은 씨앗을 뿌리는 사람의 과 그거 생각난다. 심지어 옥타비아 버틀러님의 네. 작품이네요. 왜 누군데요? 이분 뭐 거의 전설이죠. 전설. SF의 전설. 자, 거기까지 하고 네. 이제 네. 오늘 리얼 맥코웨이 네. 오늘 본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골랐던 책이네요. 책 제목은 나를 알고 싶을 때 뇌과학을 공부합니다. 질 볼트 테일러가 쓰셨고요. 월북 출판사에서 진영인 님이 옮기신 책입니다. 저는 이렇게 책 제목에 뇌과학 들어가 있으면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신 것 같아요. 그죠, 그죠. 근데 리온 대표님도 좀 저랑 비슷한 성향이시죠? 그쵸. 네. 자, 일단은 질 볼트 테일러 이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책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이번에 쓴 책이 두 번째 책이고 첫 번째 책이 또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나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삶 자체가 한편의 영화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쵸. 이분이 오빠가 있는데 18개월 먼저 태어난 오빠예요. 근데 이 오빠가 조현병 진단을 받으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대요. 왜 오빠는 나와 현실을 다르게 경험하지? 그러니까 조현병 예전의 병명으로는 정신분열증이죠. 그게. 오빠의 뇌는 나의 뇌와 어떻게 다르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한테 계속 던지다가 결국 이제 뇌를 연구하는 신경해부학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30대 하버드대 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그야말로 경력의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 나이 37세, 1996년 어느 겨울날 아침에 이분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 막 샤워를 하고 학교에 갈 준비를 하다가 이게 뇌졸중이구나 깨닫게 돼요. 이게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선천적인 뇌신경 장애를 갖고 있으셨고 그걸 몰랐죠. 그걸로 인해 뇌졸중이 발생을 했고 4시간 동안 좌뇌에 심각한 출혈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정말로 그 눈부신 경력을 달리고 있었던 질 볼트 테일러는 자신의 좌뇌가 기능을 잃어가는 거를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게 되죠. 학자의 관점에서 또 이제 그러니까 그냥 나의 자네가 무너지는구나. 쓰러지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자네가 무너지고 내 자네가 있구나. 무너지고 있구나. 그 정말 그 4시간의 출혈 때문에 이분이 걷지도 말하지도 읽지도 쓰지도 기억하지도 못하게 돼요. 엄청난 사건이죠. 사실 4시간 출혈이면 되게 긴 시간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길죠. 저 뇌로 따지면 그죠? 엄청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생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지점은 뭐냐면요, 여러분. 자네가 무너져 내렸잖아요. 근데 이분이 막 슬픔과 분노가 밀려오는 게 아니고 너무나도 평화롭더래요, 마음이.
좀 치유된 이후에 아니, 아니요. 아니. 그 그냥 자네가 그렇게 무너진- 입원해 있는 입원한 동안? 게 아니고 자기 무너지는 자네가 순간. 무너지는 순간에. 아, 그러니까 어지러워서 쓰러진 그 순간. 즉 쓰러지는 게 이제 천천히 무너지는 거죠. 막 획 쓰러지는 건 아니고 내가 이상해 병원에 가야 돼 이러는 순간들에 네. 막 무섭고 두렵고 아픈 게 아니고 너무나도 고요하고 평화로운 바다에 떠다니는 것 같은 정말 그 지극의 행복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자네의 기능이 사라졌는데 본인은 우주와 함께하는 우주와 하나 되고 연결되는 이러한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찌저찌 해서 8년 동안 다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어느 정도 회복을 해요. 회복을 한 다음에 그런 경험을 쓴 책이 첫 번째 책. 나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했습니다. 라는 책을 냈고 이제 그 전에 테드 강연에 이 자기 경험담을 공개하면서 막 미국 전역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인터뷰하고 막 이렇게 막 인기를 얻으면서 책을 내셨고 이게 2009년에 첫 책을 내신 다음에 이제 자기는 다 할 말이 끝났다 하고 책을 안 냈다가 또 할 말이 생겨서 이번에 두 번째 책을 쓰신 거죠. 그 책이 나를 알고 싶을 때 내 과학을 공부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 여러분은 나를 알고 싶을 때 뭘 하세요? 이렇게 자아 탐구에 좀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책 제목처럼 나를 알고 싶을 때 땡땡을 합니다. 나를 알고 싶을 때 연애를 합니다. 오. 그렇지 않아요? 연애가 가장 나를 빠르게 알 수 있는 어떤 그거 같아요. 지금은요? 많이 파악한 것 같아요. 많은 실패를 통해서. 그렇지만 내가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 나의 새로운 모습이 튀어나오잖아요. 그 새로운 모습이라는 건 약간 나이가 들면서 제가 좀 바뀌어서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연애를 못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 이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자꾸 성장을 좀 진부하다. 너무 진부한가요? 네, 아 근데 새롭게. 그냥 경험적으로는 어쨌든 연애를 통해서 아니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되게 상상과 망상을 많이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통해서 좀 자아 성장을 해나가는 스타일이 아닐까. 자아 탐구를 한다. 네네네네네. 상상. 네, 상상. 저 아까 여기 제목 중에 명상살인 있었잖아요. 네. 저랑 되게 비슷한 어떤 그 그 키워드인 것 같아요. 전 혼자 어느 정도 생각을 하냐면 누가 죽도록 미우면 저 사람한테 어떻게 복수를 할까 머릿속으로 되게 혼자 상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저만 그러고 있더라고요. 나는 아니야.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어떤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이제 이거를 몰랐거든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내가 아는 배태욱 PD는 나를 알고 싶을 때 MBTI를 돌립니다. 네. MBTI 신봉자예요. 여기가. MBTI 좋아하죠. MBTI 좋아합니다. 광현 PD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별로 저에 대한 궁금증은 없는 편이에요. 진짜? 왜? 아니 이건 마치 안 좋은 비유긴 한데 왜 사람들이 뭐 갤럭시 와치를 차고 여자친구도 갤럭시 와치를 샀거든요. 그럼 너무 좋다고 저한테 사라고. 그래서 그 도대체 뭐가 좋냐 하니까 막 이걸로 뭐 대충 문자도 볼 수 있고 뭐 하면 심박수도 나오고 뭐 내가 얼마나 뭐 나의 지금 심박수를 알려주고 오늘 너 너무 움직이지 않았어 좀 움직여라는 어쨌든 나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알 수 있지 않나? 내가 오늘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나는 알 수 있고. 나의 심박수를 내가 굳이 알아야 될까? 내가 오늘 몇 번 너의 그런 외적인 그런 거 말고 뭐 내면적인 이런 거는 그닥 딱히 궁금하지 않아?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보다 사실 내가 뭘 싫어하는지는 좀 알아야 되지 않아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게. 내가 뭘 싫어하는지. 왜냐면 나를 잘 이해해야지 또 타인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되잖아요. 네. 싫어하는 건 다 그냥 알 수 있잖아요. 나 이럴 때 기분이 별로구나라는. 그러니까 아 그런가? 대화가 안 통하네. 그러면은 광현 PD는 딱히 뭘 하지 않아도 자기 객관화도 꽤 잘 되는 편이고. 저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자기 객관화가 된다고 하지만 주변에 봤을 때 저 절대 자기 객관화 못하는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살다가 종종 그럴 때 와요.
이대로라면 나 좀 위험한데 오. 지금 좀 한번 다시 좀 더 잘 살아보도록 노력을 해야겠는데 나 요새 조금 방탕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 나 요새 좀 게을러지고 있는 것 같아라는 그런 것들을 느낄 때는 좀 있어요. 요새 인강연은 어때요? 본인이 요새 판단할 때. 인광연은 좀 위험하죠. 왜? 뭔가 좀 방심해가고 있는 지점이 지금 아닐까. 코트쇼에 취해가고 있어요? 아니요. 근데 아니라- 놀랍네요, 광현 PD. 뭐예요? 왜냐면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스스로를 훈련시켰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끊임없이 있었고 그게 꽤 잘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서 물론 진단은 하지만 진단 후 처방에 뭐 실행 예를 들면 슬슬 이제 진짜 운동 안 하면 난 큰일 난다. 뭐 이 정도 판단은 하지만 그렇다고 뭐 헬스장을 가지는 않고 그냥 진단 정도만 하는. 훌륭하다. 예, 그거라도 진단이 된다는 어. 것만 해도. 리온 대표님은 어떠세요?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명상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나를 알고 싶을 때 명상을 한다. 근데 저는 생각이 진짜 많고 생각이 이제 파고 파는 스타일이고 인간 탐구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환경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호기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게 저한테도 적용이 돼서 내가 그때 왜 기분이 나빴을까? 이런 걸로 왜 화를 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계속 뿌리 물면서 하는 거를 자주 해요. 그게 꼭 즐겁지 않더라도 내가 이렇게 막지 못하고 되게 자주 하는 편이고 그래서 이제 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을 때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요새는 좀 명상으로 이어지는 것 같고. 명상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집에서 초 켜놓고 네. 음악, 뉴에이지풍의 음악 네, 듣고 네, 네. 명상에 좋은 음악들 검색하면 많이 나와서 그런 거 틀어놓고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하다가 잠들 때도 있고 그거 하면은 하루 시작이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뭐랄까 이렇게 반성이나 나를 죄책감으로 몰지 않으면서 나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럼 딴 생각이 끼어들지 않아요? 아니요, 딴 명상하는 생각이 중에? 끼어들어요. 근데 그 끼어드는 대로 하는 게 또 명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꼬리에 물고 결국 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막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시작했는데 맞다 어제 그거. 그렇지. 그러면서 그건데 하다가 또 그렇지. 딴 데로 가고 그러다 맞다 이러고 다시 먼저 핸드폰. 그죠? 연락해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막 대학교 때는 이제 성당을 다녔으니까 피정 이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가서 기도하고 명상하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이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그렇게 막 스피리추얼한 시간은 못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저희 아버지가 들으면 안 되는데 성당도 가끔 빼먹으세요? 네, 빼먹고 있고. 내가 지금 나이가 몇 갠데 아직도 이렇게 아버지를 신경 쓰나? 자유롭지 저도 그래요, 못하네. 저도. 네, 저는 자아탐구에 관심이 많고 30대 초반에 그런 것도 해봤어요. 정신분석 상담. 1년 정도 받아본 적도 있고 관련된 책도 많이 읽고 지금도 되게 관심이 많고 예전에는 뭐 프로이트, 융 이런 쪽에 좀 정신분석 쪽 책을 많이 읽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뇌과학 분야 책들을 보면서 나를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힌트들을 많이 얻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저를 매료시키는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 뇌과학 쪽에서 신경 가소성, 뇌 가소성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가소성이요? 가소성. 그러니까 뇌가 스스로 신경회로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말을 하거든요. 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예요? 신경회로로 바꾼다는 게? 그 형태랑 구조가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쉬운 예로는 파리의 그 택시 운전사 뇌를 그 검사해 보면 해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분이 굉장히 커져 있대요. 왜냐하면 파리는 내비게이션으로 보고 운전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기억을 담당하는 뇌가 커져 있고 택시 기사를 관두고 나선 그게 다시 줄어든다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뇌는 계속 변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연결망도 계속 변하고 배선 와이어링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끊임없이 변한다. 그러니까 나는 변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개념의 매료가 됐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막 무기력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막 약간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것 같은 그런 막막한 느낌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뇌과학 이야기를 들으면은 맞아요. 나도 모르게 좀 용기가 난다고나 할까? 맞아요. 나는 계속 트랜스폼 할 수 있는. 할 수 있어. 그리고 내 뇌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고 있어. 그리고 얘네들끼리 이제 그 뉴런들끼리 소통을 하잖아요. 그 네트워크가 장착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면 저도 모르게 나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라는 그쵸. 약간 자기 최면 같은 게 생기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제가 뇌과학 분야 책을 좀 자주 찾아보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로. 맞아요. 그래서 저는 나를 알고 싶을 때 뇌과학을 공부합니다까지는 아니지만 뇌과학 책을 뒤적입니다. 이 정도로 예,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질문은 리온 대표님은 저와 비슷한 이유로 이 책을 사신 건지. 그렇죠. 저도 그 심리학부터 철학, 뇌과학 이제 쭉 뇌과학은 사실은 이제 최근 한 20년 뭐 MRI가 개발되고 이때부터 활발히 책이 나오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동안 이런 과학적 기반, 그러니까 심리학은 조금 애매하죠. 과학인데 과학적이지 않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 뇌과학으로 오면서는 굉장히 과학으로 무장한 것 같은 우리를 알게 해주는 그런 게 생겼다고 생각이 드니까 뇌과학에 항상 관심이 많았고 또 뭐 항상 또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데 저희 아이가 뇌손상으로 왼쪽 뇌손상으로 신체적으로 좀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더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뇌과학 책을 읽을 때 예전에 심리학 철학은 오히려 저를 알고 싶을 때 더 책을 봤다면 뇌과학은 저희 아이 때문에 더 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그 회사 생활 하다 보면 빌런들이나 지금 쟤 꼴배기 왜 싫은 저러지? 사람들 있잖아요. 쟤 왜 저래? 이럴 때 뇌과학 책을 읽으면은 인사이트 같은 거를 얻어요. 아 저래서 저렇구나. 왜 내가 그런데요? 이해해야지. 그럼 왜 그런데 이해를 이해의 폭이 좀 넓어져요. 넓어지죠. 나 자신뿐만 맞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도 아마 저래서 저럴 거야라고 그냥 좀 한 번 더 여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도 어떻게 보면 그러한 툴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저 이 책 전반부는 참 좋았어요. 이 책 제목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를 알고 싶을 때 뇌과학을 공부합니다. 전반부는 막 몰입해서 읽다가 후반부 가서는 내용이 좀 반복적이고 느슨해가지고 아쉬웠거든요. 그쵸. 나중에 이제 3챕터 아니에요? 3챕터인가 더 될걸요? 3부로 나눠져 있는데 그 안에 또 이렇게 나눠져 있고 2, 3부가 조금 겹치는 내용이 네,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좀 편집을 잘 하셨으면 어땠을까? 근데 왜 저런 거 편집을 잘 안 할까요? 아, 근데 이거는 저자가 그렇게 쓰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일부러 거 아닐까요? 의도가 있구나. 네. 이현 대표는 어떠셨어요? 저는 책으로 보면 저도 사실 그 2, 3부는 했던 말을 또 하고 이런 느낌이니까 그 여기서 나오는 내 뇌 속의 캐릭터라는 게 있거든요. 그 얘기가 계속 좀 반복되니까 조금 편집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했는데 그래도 책을 덮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계속 얘기해 주니까 내가 이해가 됐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좀 머릿속에 어느 정도 남더라고요. 보통 이런 책 읽으면 한 번 읽고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하도 반복적으로 얘기하니까 덮을 때쯤에 거의 수업 들은 것처럼 세뇌당하는 느낌이 있어요. 너 내 안에는 네 가지 캐릭터가 있단다. 너무 궁금하다. 그 그래서- 캐릭터가 뭐예요? 일단은 우리 뇌가 좌뇌 우뇌로 나뉘어져 있는 거는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질볼트 테일러가 공부했던 1970년대부터 80년대에 분리뇌 연구가 한창이었대요. 그게 대세였고 그녀도 그런 걸 공부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좌뇌형 인간, 뭐 우뇌형 인간 이런 개념들이 대중적인 인기를 얻기도 했고 교육 프로그램으로도 반영이 됐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정재승 박사가 추천글에서도 썼지만 이게 좌뇌와 우뇌 기능을 구별해서 따로 보기보다는 이들이 어떻게 협력을 해서 하나의 통합된 정신을 만드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대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질볼트 테일러가 이번 책에서 그걸 잘 잡아낸 것 같아요. 전뇌적 삶. 그게 영어로는 홀 리빙이거든요. 전뇌. 뇌를 다 같이 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기본 개념은 좌뇌와 우뇌에 각각의 캐릭터 2개씩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뇌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성, 논리, 합리적인 사고를 맡고 있는데 그 안에는 이제 좌뇌 그 사고형이 있는 거예요. 좌뇌 사고형은 현실을 잘 다루는 합리적인 그런 캐릭터인데 목적과 의도를 갖고 움직여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완벽주의자들 있죠. 네. 좌뇌 사고형인 거죠. 분류를 잘하고 계획적이고 뭐 권위를 존중하고 옳고 그름
나쁘고 좋은 거에 굉장히 좀 까다롭고 근데 걔 밑에 뭐가 있냐면 좌뇌 감정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캐릭터 2. 캐릭터 2는 나는 안전한가? 되게 전전긍긍하는 거 있죠. 네. 되게 원초적으로 불안해하고 이런 거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걱정하고 죄책감 느끼고 뭐 징징거리고 화내고 이런 애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책 읽다가 재밌었던 게 배태욱 PD의 캐릭터 2와 나의 캐릭터 2가 만나면 이건 답이 없대요. 우리가 이제 캐릭터 2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캐릭터 1일 때도 있고 2일 그렇죠. 때도 있고 뭐 지배적인 때도 캐릭터일 있고 때가 있는 거죠. 네네네. 우리 서로 안 좋은 뇌는 상황일 때 때 만나면은 팍 부딪혀가지고 한 사람이 캐릭터 2에서는 무조건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의 뇌를 도식화를 한 거예요. 이 학자가. 계속 해볼게요. 네. 그래서 좌뇌에는 이렇게 좌뇌 사고형과 감정형 두 캐릭터가 살고 있고 우뇌로 가보면 캐릭터 3와 4가 있는데 캐릭터 3는 되게 즐겁고 신나고 막 재치 넘치고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그 인사이드 아웃의 기쁨이 같은 캐릭터. 뭐 이렇게 과거는 뭐 상관없어요. 오직 현재만 중요하고 무조건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재밌게 노는 게 중요한 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적인 사람이다라고 칭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캐릭터 3가 굉장히 고도로 발달되어 있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이제 캐릭터 4를 가볼게요. 이게 운의 사고형인데 운의 사고형은 이 학자가 뇌졸중을 겪고 평화의 바다에 누워 있는 것 같았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제공하는 아이인 것 같아요. 모든 거를 다 사랑하고 포용해요.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의 개별성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자신을 우주의 일부분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한한 평화, 우리의 미래, 현재, 과거까지 다 끌어안는 굉장히 영적인 존재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의 뇌 속에는 이렇게 4가지 캐릭터가 거주한다. MBTI라니까요. MBTI라니까요. MBTI랑 달라요. 근데 그러니까 왜냐면 MBTI는 하나이면 다른 걸 수가 없는데 얘는 이거는 베타적이가 아니고 이걸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야, MBTI도 이 정도의 차이로 아니, 이걸 그렇기는 분류해. 한데 그 얘기도 나와 있어 책에. 그렇구나. 이제 비슷하면서도 이제 굉장히 다른 컨셉인 게 이렇게 4가지 캐릭터가 거주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나라는 거죠. 이 모든 게 다 나를 이루는 구성이고 얘네들을 잘 통제해야지만 나의 삶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게 이 책의 요지예요. 약간 사주랑도 비슷하네요. 이렇게 과학적으로 접근해도 아니 내가 아까 사주가 맞는 지점이 있었네. 아니 왜냐면 이 얘기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 나를 잘 통제해야 된다 지금 하셨잖아요. 근데 그 동양 철학 공부하시는 분 중에서 아직 기억나요? 그 고미숙 선생님이라고 알죠. 책하고 놀자 게스트셨는데 네. 그분이 이제 인문학자시죠. 정말 너무 그 학자분이 사주를 한번 봐주신 적이 있는데 그분이 사주란 건 딱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내가 가진 기질 중에 어떤 기질이 되게 많고 어떤 기질이 되게 부족한데 부족한 건 채우고 넘치는 건 눌러주는 게 좋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질을 아는 게 좋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비슷한 거잖아요 지금. 똑같은데? 그렇지. 예를 들자면 이제 태욱 PD 같은 독자는 네. 그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이걸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재밌는 것 같아. 이 책 네. 재밌어요? 아주 재밌어요. 아, 다행이네. 다행이네.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저는 네. 이제 사주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게 정신과나 명상이나 뭐 불교 철학이나 기타 어느 학파들 있잖아요. 네. 표현 방식만 다를 뿐 내용이 좀 비슷한 게 맞아,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굉장히 뇌과학자이기 때문에 이걸 과학으로 풀려고 되게 노력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저도 좀 흥미롭긴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줄기차게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감정을 느끼는 사고형 그 생명체가 아니고 그 반대라는 거예요. 사고도 하는 감정형 생명체. 감정에도 방점이 찍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뇌 하면은 감정 부분보다는 이성, 생각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뇌는 생각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생존하기 위해서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받아들이는 게 더 큰 개념으로는 맞다라는 거죠. 재밌죠, 네. 이 책. 너무 재밌네요. 그래서 이 질 볼트 테일러가 제시하는 어떤 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두뇌 회담이라는 거예요. 두뇌 회담, 회담을 열어라. 자기 이거 스스로 내면에서? 생각을 하는 건가요? 내면에서 계속 필요할 나에 때마다 대해서? 두뇌 회담을 열어서 정지 버튼을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유명한 90초 법칙이 딱 튀어나오거든요. 네.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 어쨌든 그 뇌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작용의 결과물이잖아요.
이게 90초가 밖에 지속이 안 된다는 거죠. 90초 이후에도 이제 분노가 지속된다면 그거는 우리가 감정을 그렇게 선택을 했기 때문이고 90초 이내에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네? 화가 막 너무 나는데 어떻게 그걸 90초 이내에 그냥 90초 이상만 기다리면은 그 혈류에 타고 가던 어떤 화학 물질이든 완전히 흘러나가서 없어지는데 그 이후의 감정은 너가 책임져야 된다. 자꾸 곱씹어서 그런 건가? 막 그 상황을 그렇지. 곱씹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냥 90초 딱 참고 정지 버튼 누르라는 거예요. 뭐 되게 위안이 된다. 그죠? 그쵸. 위안 되게 되죠. 슬프거나 되게 우울할 때 1분 30초만 참아봐. 그렇지. 아무 생각하지 말고 있어봐. 그래서 내가 1분 30초짜리 뭔가를 하나 만들어야 되나 코너로 90초의 법칙 괜찮죠? 아니 여기서도 지금 프로그램 아이디어 아니 다들 그렇게 CP가 되면 제작 부서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아 큰일이다 정말. 이게 별로네요. 내가 말해놓고도. 그래서 아니 근데 오늘 되게 귀중한 주제. 1분 30초만 참아라. 그렇지. 네. 90초의 법칙. 네. 그리고 이제 딱 필요할 때마다 두뇌 회담을 여는 거죠. 캐릭터 1, 2, 3, 4 다 모여. 너 지금 어떤 상태야? 지금 캐릭터 2 너 때문에 지금 나머지 애들이 다 힘을 못 쓰잖아. 캐릭터 2가 우울해하고 징징대고 되게 불안해하고 이런 데있잖아요. 걔를 이제 잠재우는 거지. 너도 되게 소중한 존재지만 좀 빠져 있어라. 인사이드 아웃이 여기서 영감을 그럴 수도 받아서 있겠어요. 만들어졌나? 비슷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이 사람의 이런 주장은 사실 뇌과학자가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거는 처음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럼 기존의 뇌과학자들은 어떤 주장을 펼치셨었는데요? 뭐 좌뇌형, 우뇌형 이런 완전 이렇게 나눠서 설명한 분도 있고 정재승 박사님처럼 요즘에는 그 좌뇌, 우뇌 나누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이거와 비슷한 게 왜 계속 예전부터 있었냐 하면은 저는 이걸 때 생각난 게 칼 융이 말한 심리학도 굉장히 비슷해요. 나를 네 가지로 보는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인사이드 아웃이 이거에 기초한 건 아니어도 워낙에 기존부터 이런 내용이 계속 있었고 이거를 좀 더 과학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책이 나왔다라는 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두뇌 회담에 대한 얘기했지만 굉장히 연습이 필요하대요. 저도 그 부분에서 좀 위로를 받긴 했어요. 우리가 사실 매일 내적 갈등이 항상 있잖아요. 좀 더 자느냐, 뭐 좀 더 이걸 얼른 하느냐, 좀 뭐 이런 거 할 때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큰 일에 맞닥뜨렸을 때도 그런 일을 했을 때 계속 연습을 하면 그런 것들이 좀 훨씬 더 좀 성숙한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준 것 같아서 저는 좋았어요. 저도 좋았어요. 그 부분. 근데 이제 아쉬웠던 거는 이분이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가 받은 인상은 뭐냐면 뇌졸중을 겪고 나서 극복을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이렇게 학문에 전념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일상 속에서 자기가 얻었던 여러 가지 경험과 이 통찰을 기반으로 다른 활동들을 좀 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다른 활동은 뭐 어떤 거요? 뭐 그건 알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연구에 매진한다기보다는 이거 주변부 활동을 좀 더 많이 하신 게 아닌가. 왜냐하면 도 아십니까 이런 거? 아니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진 않으니까. 왜냐하면 최근에 연구로는 인간의 뇌를 뭐 파충류 뇌나 뭐 이렇게 포유류 뇌 이렇게 3단계로 나누는 그 분류법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하는데 아직도 이 책에는 파충류의 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좀 업데이트되지 않은 것 같은 부분들이 있어서 좀 거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실망을 한 거죠. 이 부분에 공부가 좀 스톱이 되었나? 아니 어떤 순간까지 되게 열심히 하시다가 그 위에는 연구보다는 다른 부분에서 힘을 쓰고 계시나? 라는 의심을 하게 됐다는. 그게 챕터 몇 번까지입니까? 몇 번부터입니까? 이 지금 내용이. 지금 그렇게 다른 길로 빠지는 게. 중간중간 나와요. 중간중간에 있어요. 자를 수 없군요, 책을. 근데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뇌과학자여도 사실 똑같은 얘기를 두고 주장하는 게 되게 달라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연구를 소홀히 했다기보다 이분 좀 도나 다른 쪽에도 관심이 생기셨나? 왜냐면 그런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열반이나 어떤 뭐 참나 뭐 이런 상태에 본인이 경험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얘기가 굉장히 이제 다른 길로 어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다른 쪽으로 가잖아요. 약간 그런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선아 PD가 얘기한 게 조금 이해는 되고 근데 저는 전반적으로 그런 느낌이긴 했어요. 그
뇌과학자로서의 본분에 되게 충실하셨다. 아, 그럼요. 예, 이게 물론 그렇죠. 예, 정재승 박사가 다른 책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인간의 뇌는 과학으로 설명하기에 너무 복잡하다. 하지만 과학이 아닌 걸로 설명하기에 너무 소중하다라고 얘기한 게 있어요. 저는 그 느낌을 충분히 받았어요. 이 책을 읽고서 어떻게 우리 사람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인간의 뇌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과학이 아닌 거는 최대한 얘기하지 않으시려고 애쓰셨구나. 그래서 궁금한 거 네. 세 분은 네. 지금 현재 2020년 5월 현재 2022년입니다. 2022년 5월 내가 뭐라 그랬는데 2020년. 미쳤구나. 다시 할게요. 뭘 믿죠? 2022년 5월 현재 내 뇌 속에 가장 우세한 캐릭터는 뭔 것 같아요? 캐릭터 1, 2, 3, 4 중에. 그리고 뭘 향해 가고 싶어요? 물론 이제 캐릭터 2는 누가 봐도 좀 별로긴 하지. 근데 캐릭터 2가 튀어나올 때도 많잖아요. 그럼요. 우리는. 없어도 안 되고. 저는 요즘에는 캐릭터 1에 의존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좌뇌 사고형. 얘가 되게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좀 제 철두철미하게. 일에서. 네. 그게 분석하면서. 빵꾸가 나면은 좀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곤해지니까 그쵸. 그래서 되게 피곤해요. 집에 가면. 자리가 또 하지만, 그러니. 네, 캐릭터 3 그 운의 감정형, 되게 재치 넘치고 걱정거리 없고 창조적인 개를 향해서 가고 싶기는 한데 저의 현실은 캐릭터 1인 것 같고. 캐릭터 4가 뭐였죠? 캐릭터 4가 운의 사고형. 운의 사고형 모든 거를 그 뛰어넘는 초월형. 이렇게 네, 초월형. 네. 태욱 PD는 근데 뭐 비언어적인 그림으로 본다던가 뭐 지금 현재 충실한다던가 뭐 이런 좀 설명이 더 있기는 해요. 네. 뭐 깨알 같은 지식 하나 더 드리자면 좌뇌랑 우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엔 큰 차이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좌뇌는 되게 이성적이잖아요. 정보를 직선적으로 처리를 한대요. 그냥 어떤 생각 하나 떠올리고 다음 생각으로 넘어가기 전에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지. 과거, 현재, 미래. 직선적으로 쫙 연결해서 생각을 끼워 나간다면 네. 우뇌는 병렬적으로 한꺼번에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딱 그림을 빡 봤을 때 우리가 한꺼번에 파악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우뇌가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게 MBTI와 다르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이제 그 질 볼트 테일러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그 심리학 박사를 하시면서 MBTI에 되게 그 열정적이셨대요. 맞아, 열정적이셨구나. 자기가 18살에 그거를 아빠 때문에 했었고 아빠가 검사한 결과와 자기가 친구들 앞에서 자기 모습은 너무 다른데 그런 걸로 자기를 규정짓는 거에 대해서 뭔가 조금 풀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약간 그 부분에서 조금 공감이 갔던 게 MBTI로는 설명되지 않는 나의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 4가지 캐릭터를 다 가지고 있고 그렇죠. 어떤 때는 이게 튀어나오고 저게 튀어나온다고 하고 나는 분명히 그런 사람인데 자꾸 MBTI는 자꾸 뭔가를 하나를 좀 규정짓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가 아닌 것 같은데 했던 부분이 이거를 읽으면서 좀 해소가 됐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이게 참 그러니까 생각이 참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MBTI도 그렇고 혈액형도 그렇고 거기 딱 틀에 맞췄다기보다는 그냥 전반적인 나의 어떤 성향이 이럴 뿐이지 그쵸. 다 섞여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게 그게 비슷하지 않나라는 그러니까 다 생각이고 섞여 있지만 그래도 네. MBTI는 네. 어떤 성격 유형이 이거다라고 그렇죠. 말하는 뭐 그렇게 거고 굳이 따지자면 요거다라는 뭔가 딱 정의를 내려주니까 이건 그게 아니다라는 네. 건데 저는 사실 3, 4번 그러니까 운의 감정형과 사고형이 굉장히 많이 활동하는 그 캐릭터들이 많이 활동하는 사람인데 이제 일을 하면서 사업을 시작하면서는 1번도 많이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좌뇌, 사고형 그러니까 좀 정확해야 되고 철두철미해야 되고 분석적으로 일해야 되고 근데 그게 제 안에 없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었겠죠. 근데 항상 그런 것들이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디자이너로서 내가 어떤 이런 점들이 훨씬 더 우세한 것 같은데 또 다른 때는 이런 지점들이 어떻게 나오지?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것들은 어느 정도 MBTI나 이런 것처럼 어느 정도 나를 좀 캐릭터화 시키는 거에 가까웠는데 우리 그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 문과형, 이과형, 좌뇌형 인간, 우뇌형 인간 이런 거 되게 말을 많이 하자는데 나는 이두저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항상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다 있는 게 많구나 했고 요즘에는
3번, 4번에 가깝게 살고 있어서 사실 그게 더 고민이에요. 1번 어디 갔지? 이런 거. 두뇌의 담을 통해 1번 나와 이래야 되네요. 네. 광현 PD는 어때요? 저는 2번, 4번. 오. 저는 약간 되게 겸손하게 혼자 2번을 딱. 아니 2번, 되게 4번이 좋다.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다.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이게 2번이 불안이고 막 불안인데, 걱정이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4번이 눌러주잖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음. 스스로한테는 2번이 좀 우세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4번? 4번이 좀 그럼 우세해서 더 좋은 건데. 좋은 캐릭터인데?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느끼는 본인한테는 어떤 가혹하다. 문제 그러니까 음. 스트레스는 뭐냐면은 스스로는 너무 걱정을 많이 해요. 아. 그럼 뭐 그냥 평생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려 하는데 요새 느끼는 거는 4번을 제가 주로 느끼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나 참 뭔가 나만의 그거 없이 좀 줏대 없고 나는 어떤 경우에 뭘 주장하지 못하는 느낌이라는 걸 받을 때가 뭐냐면은 4번을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하고 수용하려고 맞아요. 하는 게 뭐 누가 보면은 뭐 관대한 척하네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에 저번에 한 번은 뮤지컬 티켓을 주셔가지고 그걸 보러 갔다가 당일 한 15분 전에 취소가 된 거예요. 15분 전에 뭐 갑자기 무대에 뭐가 있다고 하면서 되게 막 분개하는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이 얘기를 이제 회사에 와서 뭐 다른 사람들한테 했었을 때 너무 화났겠다. 너무 막 그랬겠다 했는데 정작 저는 거기서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지 했는데 거기서 뭔가 화를 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되게 생각이 많아졌어요. 나도 어쩔 때는 화를 내야 할 때가 있고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해야 될 때가 있는데 난 참 그런 게 없다는 건 좋은 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 그리고 뭐 또래 사람들을 봤었을 때 이건 참을 수 없어. 나 이거 너무 화나는데 이런 것들이 뚜렷한데 뭔가 그런 것들이 없는 나를 보면서 참 나는 나만의 색깔이 없는 걸까? 그래서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건가? 뭐 요런 혼란함? 광현 PD님도 1번을 계속 깨워야겠네요. 1번이 영 없죠. 1번이 영 없긴요. 제가 보기에는 1번도 많은데요. 잔해 사고요. 맞아. 합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근데 유능하잖아. 그냥 광현 PD 저 시기에 저도 저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참 색깔이 없구나. 계속. 그러니까 무슨 색깔이 내가 갖는다면 좋을까? 뭔가 내가 특화된 건 나이와 뭘까? 위치가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그럴 같아요.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민이. 왜냐면 캐릭터 1, 2 자네가 개인의 개성을 부여하는 내 쪽이라고 하니까 뭐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참 몇 번 이런 거를 이렇게 떠들어도 되나 싶지만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끼리는 뭐. 네, 우리끼리니까요. 네. 이렇게 수다를 떠는 거죠. 꽤 매력적인 책 아닙니까? 아주 매력적인 것 같아요. 재밌었나요? 아주 재밌었어요. 아주 재밌었어요. 뇌과학 이야기라 관심이 없었는데 네. 아주 흥미롭네요. 근데 이거 다행이다. 이 전작 나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도 보셨어요? 네, 그것도 봤어요. 저는 이거 빌려드릴까 가져왔는데 밀리의 서재 있더라고요. 두 권 다 있어요. 네, 네. 아 그래요? 근데 이거 전작을 읽어보시던지 아니면 테드 영상을 보세요. 밀리 소재 있는 걸 단 한 권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왜 없냐고 그렇게 화를 내시더니 밀리의 서재 그래서 구독 해제 하려고요. 다음 달부터. 이거 읽고 하세요. 이거 나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는 이 뇌출혈이 영화 왔을 안 때 가요, 과정을 되게 생생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저는 너무 재밌게 읽었거든요. 이 책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프다, 쓰러졌다, 막 뭐 무서웠다 이런 게 아니라 이분이 뇌과학자이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묘사를 해줘요. 그래서 이거 재밌어요. 한번 밀리의 서재에서 보세요. 네네. 저는 저를 알고 싶을 때 뇌과학에 관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머리가 아플 때 뇌과학에 관심이 좀 생겨요. 좀 두통이 잦은 편이거든요. 근데 또 두통도 맨날 뭐 뒤가 땡기네, 뭐 여기가 아프네, 여기를 그렇지. 문지르면 되네. 그리고 저번에 한 번은 최근에 아팠던 거는 눈알 뒤쪽이
뭔가 자꾸 그래서 안압이 높아지는 건데요. 눈을 누르게 되는. 이거 눈을 탁 빼가지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다시 넣고 싶지. 아니요, 그게 눈의 통증이 아니라 눈 그런- 뒤쪽에 있는 그러니까 통증이에요. 뒤쪽도 막 이렇고 나 가끔 그런 생각하는데 응, 이걸 응. 이렇게 좀 빼서 탁탁탁탁 씻어 탁 넣고 싶다 이런 그래서 생각. 난 지금 이렇게 괴로운데 도대체 이 안에서는 뭐 빨간불이라도 켜졌나? 뭐 사진 CT 찍어보면은 여기에 뭐 이렇게 뭐 열이라도 나는 거 그런 게 되게 궁금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뇌는 신비롭죠. 우리가 볼 수 없으니 더. 그러니까요. 이게 보면 볼수록 생각하면 할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신비로운 게 1.4kg의 우리 낸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신기해. 저는 참 재밌게 내각하니까 생각나는데 요즘 애플 TV에서 세브란스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뇌에다가 어떤 칩을 탁 넣으면 그러니까 자아가 두 가지 자아가 이제 생긴다기보다는 회사를 딱 들어가면 입구를 들어가면 밖에서의 자아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족이 누구고 내가 뭐 어떤 성격이고 뭐 이런 게 다 없고 회사 내에서의 자아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회사 밖을 딱 나가면 회사 일을 또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동료고 누구랑 친하고 이런 게 없이 회사 안에서는 내가 광현이와 동료였는데 밖에서는 서로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삶이 행복해요? 그분은? 이제 그거에 주인공이? 대해서 이제 쭉 풀어가는 그런 드라마인데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뇌에다가 이제 그런 게 사실 실현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현실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직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나중에는 안에서도 이제 뭐 가능할 수도 있죠. 뇌에 그런 것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윤리적으로 막 또 이렇게 항의하는 집단도 있고 이제 그런 드라마가 있다는 거 그렇구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캐릭터들 얘기를 하면서 네. 걔네들 불러와서 두뇌회담도 해야 되고 막 그렇죠. 이러는 이유가 사실은 이런 균형이 네. 우리 삶의 균형을 맞춰주고 좀 더 좋은 삶을 꿈꾸기 때문에 하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스위치로 여기에 삶 저기에 삶 하는 거는 말만 들어도 좀 섬뜩한? 그러니까 거기서도 저도 끝까지 보진 못했지만 결국엔 얘네도 이제 그렇게 분리를 시켰지만 혼돈이 이제 찾아오는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은데 내가 모르나? 막 이런 게 이제 점점 부작용 같은 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외국 드라마예요? 네, 미국 거.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복잡한 존재인데 그쵸. 그거를 스위치 하나로 통제하려고 하니 그쵸. 되겠습니까? 이게 혼돈이죠. 카오스 그 자체죠. 어쨌든 뭐 대표님이 지금 이야기하셨다시피 우리가 이런 책이 읽는 게 좀 더 나은 인간이 그쵸. 되려고 하는 몸부림의 하나잖아요. 저도 이 책 읽으면서 더 나은 어른이 되려면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야겠구나. 캐릭터 1, 2, 3, 4 불러가지고 자주 좀 해야겠다. 그렇죠. 2 잘 누르고 4를 향해 가야겠다. 4. 뭔가 뜻밖의 재미를 느끼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요. 삶이 더 풍성하게 느껴질 것 같기도 해요. 되게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 이 자리에 지금 16명이 함께 녹음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정신 사나워. 당신의 2와 나의 2가 안 만나길 바랍니다. 2는 피해갑시다, 여러분. 자, 저희 이렇게 질 볼트 테일러의 나를 알고 싶을 때 뇌과학을 공부합니다. 함께 수다 떨어봤습니다. 댓글 소개하겠습니다. 여행왕 당나귀 님이 안녕 커뮤니티 후기 남겨주셨는데요. 태욱 PD가 읽으셔야겠다. 태욱 PD님의 소중함이 느껴지는 회차입니다. 감사합니다. 태욱 PD님 이제 자리 비우지 마세요. 안녕 커뮤니티 도서관에 조회해봤는데 없더라고요. 희망도서로 신청했어요. 도서관에 비치돼서 이 책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읽어보길 바랍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여행왕 당나귀님 감사합니다. 저도 기다려주셔가지고 제가 참 댓글 보고 되게 행복했어요. 신디스님 거는 제가 읽어야겠어요. 네. 그녀를 만나다 후기인데요. 역시 완전체 방송 최고입니다. 선아 PD님 제게는 985점으로 드렸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리온 대표님, 태욱 PD님 오시니 진심 좋아하시는 모습이 완전 너무 듣기 좋았어요. 누군가의 빈자리를 이토록 아쉬워하고 컴백을 반겨주고 따뜻한 이서사 오늘은 한껏 봄날이네요.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만나요. 아니 근데 네. 리온 대표님이 그날 저 없는 날은 태우가 하면서 찾았잖아요. 이제 녹음 3회차로 저를 끊어서 가니까 책을 안 읽고 자리에만 있어도 된다고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결국 그 마음을 잃었어. 내가 벌써? 왜 어떻게? 잃었어? 왜? 뭐 할 거야? 그게 사랑이죠. 두 가지 중에 뭐 할 거야? 뭐 하고 싶어?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했다가 그냥 캐릭터 원이 수학도 잘해야 되는데. 발전한 그러니까. 거죠. 캐릭터 원 과학도 나와서 잘해야 그래. 되는데. 힘들더라고.
캐릭터 4가 잠깐 외출하고 캐릭터 1이 나와서 그래요. 아, 제가 이제 녹음할 때마다 저 마이크 앞에 붙여 들어야겠어요. 초심을 잃지 말자. 태욱이 너는 있기만 하면 돼. 그걸 붙여줘야 되겠어. 네, 재밌는 하악하는 야옹님께서 안녕 커뮤니티 후기입니다. 하악 리온픽데이는 역시 재밌습니다. 정말 이번 회차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기네요. 리온 대표님이 이 책을 픽한 이유를 듣고 좀 많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에 관심을 가지고 따뜻하고 넓은 시선으로 책을 보시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풀어내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같이 얘기를 해주시니 공감이 가네요. 책을 꼭 읽고 싶어졌어요. 태욱 PD님 못 오셔서 아쉬웠는데 자영 디렉터님이 자리를 꽉 차게 메꿔 주셨네요. 자영 디렉터님 말들이 친근하고 독서토론 같으면서 같이 참여하고 싶어졌어요. 선아 PD님은 역시 멋진 MC 같아요. 처음 들을 때 목소리가 살짝 다운되신 것 그거야 같아서 다운 됐잖아요. 아팠어. 어디 아프신가 걱정했는데 너무나 잘 끌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두드레기 작가에서는 양치하다가 뿜었어요. 광현 PD님은 늘 느끼는 건데 이야기 쉽게 경험을 예시로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광현 PD님의 목소리와 말투 참 좋아합니다. 광현 PD 팬이네. 이거 누가 봐도 그냥 끼워 넣은 거. 아니야. 원래 그거 몰라? 진심은 제일 뒤에 들어가는 거? 아, 라스트 번달 리스트. Save the best for last예요? 저또 있어 보이게 저렇게 저렇게 지금. 노래 이거- 제목이라. 아유 참. 이번 회차는 스무스한 독서 토론 분위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리온 대표님이 다운되었다고 하니 놀랍네요. 그리고 태우가 너무 웃겼습니다. 태욱 PD님 보고 싶습니다. 얼른 돌아오세요. 다음 리온 픽데이가 기대됩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해요. 근데 이날 저 감사합니다. 모니터 했잖아요. 전혀 처지지 않고 되게 저의 빈자리 전혀 느껴지지 않고 너무 자영 디렉터가 잘해주고 제가 가끔 빠져도 되겠다 이런 생각. 아니야. 다들 아니, 나 진짜 했어. 되게 각자의 한수를 다들 여러분 각자의 넘어가지 한수를 마세요. 넘어가지 마세요. 태욱 PD. 저 수쓰는 거 봐. 그나저나 저 대표님 리온픽데이 다음 것도 준비하고 계시죠 혼자? 저 아무 생각 없어요 지금. 그래요? 내가 또 괜히 압박을 그 줬네. 다음이 벌써 리온픽인가요? 아니, 아니죠 아직. 네 아닌데 그때 너무 걱정을 하셔가지고 요새는 벌써부터 리온픽데이보다 태욱이 담당이 더 걱정이라서 맞아. 아니야 잘 모르시는데 겐톡으로 되게 일찍 준단 말이야. 뭐 하면 좋겠어. 네 책을 고르는 그리고 게 너무 어렵다. 제가 진짜 안 읽던 소설책을 진짜 많이 읽는 이유가 이거 혹시 태욱이가 좋아할 만한 거 없을까? 제 덕에 네. 지금 책을 더 많이 읽고 있어요. 저 캐릭터 뭐예요 저거? 뻔뻔함을 담당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캐릭터 1, 2, 3 중에. 저2 아닐까요? 2 정도. 자 그리고 다음 거. 1533-2021님 안녕 커뮤니티 후기네요. 태욱 PD님 그런 존재입니다. 리온 대표님뿐 아니라 선아 PD님 목소리도 솔톤이에요. 웃음이 끊이지 않고요. 이번 편도 잘 들었습니다. 생각을 하자라는 깨달음을 얻었고요. 저도 안녕 커뮤니티 봤는데 그냥 재밌다, 감동이다였거든요. 많은 생각이 든다는 여러분들의 얘기에 반성하고 갑니다. 태욱 PD님 안 계시니 즐거운 딴지와 날카로운 질문이 없어서 좀 아쉬운. 요즘 댓글들 수준도 이 서살만큼 높아져서 그저 재밌다 하며 듣는 청취자는 댓글 쓰기가 좀 망설여지네요. 소개해 주신 책도 읽고 싶고 다른 분들처럼 멋진 감상 댓글도 남기고 싶고 리온 대표님처럼 공부하게 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아니 전혀 아닙니다. 그냥 점만 찍어주셔도 감사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막상 또 점 그래. 찍으면 태욱 PD가 뭐라고 그러니까. 하잖아. 아니 이왕 찍는 거 좀 더 써주시면 안 돼요라고 하실 거잖아요. 저희 캐릭터 1과 캐릭터 저에게. 2가.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꾸 마음이 바뀝니다. 공룡일 하나님 H아트에서 울다 후기. 저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만드는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특히 죽음이라는 키워드는 애써 피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책이나 책과 관련된 많은 매체들을 접하다 보니 끊임없이 죽음에 대해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날 때마다 너무 무섭고 싫었는데 끊임없이 생각을 하다 보니 저만의 결론에 도달했고 이제 죽음을 조금 태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가족의 부재는 아무리 머리로 마음으로 이해했다 한들 편하게 받아들일 순 없겠지만요. 또 되게 오늘 저기 어른 같은 댓글을 또 남겨주셔가지고 혼란이 제가 많이 옵니다. 공룡의 하나님에 대해서 또 아주 오늘 거리가 멀게 느껴지네요 좀.
오늘 또 이렇게 댓글 남겨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저희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올게요. 안녕.